안녕하세요.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에 관심 많은 승무원쌤 김용숙입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제3차 TV 토론을 앞두고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밖에서 했습니다. 이준석은 주로 실내에서 이루어지는 기자회견을 밖에서, 공원에서, 마당에서, 길거리에서 하는 그런 파격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준석 후보가 오늘 토론회를 앞두고 기자회견을 한 것은 단일화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못 박는 것 같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냥 안 한다고 그랬으면 끝났을 텐데 왜 기자회견을 했을까 하면은 혹시 단일화 가능성이 또 어느 정도 남아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버리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저는 이준석이 단일화가 되든 아니든 이준석이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었으면 하는 엄청난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대한민국이 정치 선진국, 과학 선진국, 문화 선진국, 경제 선진국으로 한꺼번에 도약하는데 이준석이라는 이 후보는 대한민국을 그러한 4대 강국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과 자격과 실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준석이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어야 된다. 다만 아직 지지율이 10% 두 자리에 간신히 턱걸이에서 올라있기 때문에 저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되는 길을 어떻게든지 막아야 되기 때문에 단일화를 저는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저는 이준석 후보가 머리가 컴퓨터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어떠한 과학적 분석을 해서 본인이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거 아닌가? 즉 나같이 부족한 사람은 판단할 수 없는 그런 뭔가의 자료, 팩트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또 한번 해보기도 합니다. 하여튼 이준석 후보가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어떤 판단을 할지 수수께끼를 푸는 심정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준석 후보의 기자회견 내용을 많은 사람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같이 편집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개혁신당 이준석입니다. 어제 저는 저희 당 전체 당원과 지지자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문자 메시지와 이메일을 발송했습니다. 거듭 말씀드렸습니다. 비상계엄에 책임이 있는 세력으로의 후보 단일화는 이번 선거에 없습니다. 저를 응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또렷하게 응답하겠습니다. 끝까지 싸워서 이기겠습니다. 어제 편지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함께 만드는 역사를 훗날 우리의 후손들이 전설처럼 이야기하는 날이 분명 있을 겁니다. 거침없이 전진합시다. 이 반전의 역사 위에 제가 가장 먼저 뛰어드는 퍼스트 펭귄의 역할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최근 며칠간 민주당이 급발진 버튼을 누른 듯 가짜 뉴스를 퍼뜨리면서 저를 몰아붙이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오늘 공개된 갤럽의 여론조사에서 저 이준석과 김문수 후보의 경쟁력 격차가 1% 정도로 줄었습니다. 관건은 추세입니다. 지난 조사에서 29%였던 저희 양자 대결 지지율은 이번 조사에서 40%로 퀀텀 점프를 했습니다. 동탄의 기적을 만들었던 바람이 다시 불고 있습니다. 이 추세대로라면은 아마 오늘 진행된 조사에서는 제가 김문수 후보를 뛰어넘을 것이고 아마 내일 조사에서는 이재명 후보를 뛰어넘는 조사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론조사 공표 전 마지막 조사에서는 10% 이상 뒤처져 있다가 실제 개표 결과에서는 3% 차이로 지난 동탄에서 당선됐습니다. 민주당은 그때의 악몽이 두려울 것입니다. 민주당에게는 악몽이지만 국민에게는 그것이 희망입니다. 동탄의 기적이 대한민국의 기적으로 되살아나는 그런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김문수 후보로는 이재명 후보를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이제 국민의힘 모두가
잘 알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버티는 이유는 그들에게는 당선보다 당권이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한덕수 총리와 단일을 하겠다는 공약으로 후보가 됐던 김문수 후보는 목적을 달성하자마자 그 약속을 무시했고, 국민의힘 후보가 된 다음에도 난데없이 저와의 단일화만 주구장창 얘기하면서 대국민 가스라이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단일화 이외에는 내세울 것이 없는 후보라는 것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재명 후보의 무능과 무식, 반지성을 파헤쳐서 반사이익을 얻는 것 외에 김문수 후보가 지난 선거운동 기간 동안 스스로 이룬 것이 대체 무엇입니까? 전광훈 목사를 풀어달라고 눈물 흘리는 영상이 돌아다닌 것 외에 김문수 후보가 보여준 국가 경영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비전이 없어서 겨우 생각해낸 것이 단 이재명이라는 기치 아래 역사 속으로 사라져야 했을 이낙연, 전광훈과 같은 이상한 재료들을 모아다 잡탕밥을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둥근 사각형,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처럼 존재할 수 없는 물건을 팔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에 비해 비교 우위도 없는 것입니다. 고정표를 바탕으로 여론조사 최대치까지 올랐다가 이제 추락만 남은 김문수 후보가 있고, 추세로 밀고 올라가 끝내 이재명 후보를 뒤집을 에너지가 충분한 저 이준석이 있습니다. 국민의 선택은 분명할 것입니다. 이준석만이 이재명을 잡을 수 있다는 판단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2030 세대에서 시작된 이 혁명의 바람은 놀라운 속도로 전 세대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두려울 것입니다. 공표에 질려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비상계엄에 책임이 있는 정당 국민의힘은 이번 대통령 선거에 후보를 낼 자격이 없는 정당입니다. 국민 모두가 아마 동의할 사안일 겁니다. 그럼에도 윤석열 탄핵에 반대하고 전광훈 목사의 자유통일당 대표를 지냈으며 부정선거 음모론에 빠져있던 분을 후보로 내세웠으니 이것은 기본적으로 국민에 대한 예의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원내 189석의 부패 골리앗 이재명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뿐입니다. 압도적으로 새로운 다윗이 나서야 합니다. 계엄 세력도 포퓰리즘 세력도 모두 밀어내야 합니다. 이제 더 이상 김문수 후보를 선택할 그 어떤 명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는 국민 여러분께서 대한민국을 위한 결단을 내려주십시오. 이준석입니까? 이재명입니까? 이준석이 만들 나라와 이재명이 망칠 나라의 차이는 분명합니다. 대한민국을 중국보다 기술 경쟁력 있는 혁신 국가로 거듭나게 할 것인가? 중국과 대만 사이에서 시에시에만 하다가 국제사회에서 완전히 고립되는 나라로 전락할 것인가? 바로 그 차이입니다. 보수와 진보를 가리지 않고 최고로 실력 있는 사람들이 모여 토론하고 타협하는 정치로 갈 것인가? 서초동, 광화문, 시청, 여의도로 갈려서 전쟁 같은 대결을 반복하는 국가로 갈 것인지 바로 그 차이입니다. 대통령을 두려워하는 나라가 아니라 대통령과 언제든지 토론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총통이 아니라 국민의 시대를 만들겠습니다. 그게 바로 이준석 정부입니다. 국민 여러분, 결단의 시간입니다. 어둠이 물러나니 해가 뜨는 것이 아니라 해가 뜨기 때문에 어둠이 물러나는 것입니다. 겨울이 물러나서 봄이 오는 것이 아니라 봄이 차올라서 겨울을 밀어내는 것입니다. 어둠이 편이 된 햇볕은 어둠을 밝힐 수가 없습니다. 이재명은 세상을 바꿀 수 없습니다. 오늘 밤 마지막 TV 토론을 보시면 판단은 더욱 분명해질 것입니다. 이준석에게 압도적 지지를 몰아주십시오. 반드시 승리해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 네. 김문수 후보에게 사퇴는 이미 요구한 바가 있고요. 반복할 필요는 없지만 김문수 후보로는 이기지 못한다. 그렇다면 김문수 후보가 할 수 있는 판단은 명확할 겁니다. 네. 무슨 말씀하시는 거죠? 명태균 씨는 알아서 여론조사 돌리는 분이지 누가 의뢰한다고 돌리는 분이 아닙니다. 예. 기자회견에 관한 질문 해주시고요. 예, 저는 어제 뉴스타파의 보도에 대해 가지고 제 입장을 이미 페이스북에 게시하지 않았습니까? 예, 또 혹시 질문 있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 같은 데 보면은 단일화를 원한다는 그런 조사 내용들도 있긴 한데 후보님께서는 단일화는 전혀 이제는 그런 조사이 아니라는 걸 확인하시는
예, 저는 명쾌한 입장을 계속 밝히고 있습니다. 제가 한 번이라도 흔들림이 있었다면은 아마 그에 대해 가지고 뭐 다른 생각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요. 저는 한 번도 그런 단일화에 동의한 적이 없습니다. 예. 지난번에 한번 기자회견 하셨는데 다시 한번 하는 이유가 있나요? 반복해서 국민의힘 측에서 계속 이런 것을 가지고 결국 뭉개려는 전술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입장을 강하게 표명할 수밖에 없고요.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제 선거 막바지에 두려움에 좀 떨고 있는지 계속 여기에 대해서 본인들이 곧 거짓으로 판명될 입장을 계속 반복하면서 표심을 요동치게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굳건한 의지를 표현할 필요가 있다 생각했습니다. 예. 저는 외교안보 분야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의 위험성을 드러낼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재명 후보 하면은 대한민국의 정치를 지금까지 혼란에 빠뜨린 당사자입니다. 특히 지난 탄핵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에도 보면은 물론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고 하지만 국회 차원에서도 국회 운영 차원에서도 조금은 바뀔 점이 있다라는 것을 헌법재판소가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 후보가 이 사안에 있어서 저는 정치 변화를 위해서는 스스로도 좀 태도를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 오늘 중앙일보에서 의뢰한 갤럽 조사를 보면은 결국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어디까지 낮아지느냐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저 이준석이 나섰을 때 결국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이 낮아진다는 것이 그런 오늘 여론조사의 함의점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실제 40%로 줄어들게 되고 유권자께서 전략적으로 이준석에게 표를 몰아줬을 때 결국 이재명 후보를 꺾는 모델이 가능하다. 그거 외에 다른 모델이 있겠습니까? 김문수 후보를 통해서 견제하려고 했을 때는 계엄에 대해서 반대하는 유권자는 절대 이재명 후보에게서 김문수 후보로 표가 이전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선명하게 계엄에 반대했고 탄핵에도 찬성했던 이준석에게는 표가 올 수 있다는 것이 오늘 갤럽 조사의 함의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뭐 제가 뭐 사퇴 요정도 아니고 뭐 제가 그것을 계속 만나가지고 김문수 후보한테 얘기한다든지 아니면은 이야기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답은 나와 있는데 답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 김문수 후보가 어떤 판단하는지 개인의 자유겠지만은 결국은 이재명 후보를 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그것을 용기 있는 판단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은 아마 김문수 후보가 져야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전혀 없습니다. 예.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광주 전라 지역의 유권자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지난 세월 동안에 호남에 대해 가지고 여러 정치인들이 적극적으로 호남의 정신을 실천하겠다. 그리고 호남 유권자가 바라는 바를 실현하겠다라고 해왔습니다. 근데 과연 이 시점에서 봤을 때 뭐 이재명 후보가 마음에 안 드는 그런 유권자가 계시다면은 그러면 선명한 대안은 누구인가? 이준석인가? 아니면은 이낙연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느껴지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호남의 유권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계시면서 한편으로는 또 이재명 후보의 포퓰리즘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끝내 그런 계엄에 책임이 있는 세력과 공동정부를 구성하겠다고 그런 부도수표에 달려간 이낙연 전 총리는 오늘도 제가 봤더니 어떤 단체에서 파문되었다 뭐 그런 얘기까지 나오던데요. 저는 그런 호남이나 아니면 합리적인 중도 유권자의 기대를 저버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선거가 다가오니까 결국 정치권에서 엉덩이가 무겁지 못한 사람들이 양 진영으로 달려가는 것을 놓고 무슨 통합이니 이런 말을 하는 경우가 있을 텐데요. 저희가 그렇게 날아다니는 그런 사람들을 놓고 통합이라고 하기에는 그분들의 행보가 너무 가벼운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사전투표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아직 안 했지만
지금의 상황에서 저는 동탄 유권자들과 함께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만약에 대통령을 당선되신다고 하셔도 원내 구성으로 국정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국민들이 좀 우려를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이에 대한 대책 발표하고 집권식 구성에 어떤 세력까지 합류할 수 있는 준비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의석이 100석 가까이 있어도 국가 통치를 제대로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었고요.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180석이 넘는 의석을 통제할 수 있어도 결국 그 협치를 이뤄내지 못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석의 많고 적음이 협치의 가능성을 증명하는 것은 아닐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의석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개혁의 길에 나섰고 유권자들이 거기에 만족해서 나중에 다수당을 만들어준 바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도 여소야대 속에서도 전국을 운영한 경험이 있고 저는 당연히 개혁신당도 해낼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오히려 여야를 가리지 않고 능력 있는 사람 중심으로 내각과 그리고 정치판을 재구성할 좋은 기회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유권자분들께서 정치권에 마음에 안 드셔서 항상 한번 싹 갈아엎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많이 하셨는데요. 이번이 싹 갈아엎을 기회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사전 투표 아, 이거 먼저 네. 말씀하신 것보다는 실제적으로 3차 후보가 좀 선정되고 있는 것 같은데 예. 근데 실질적으로 이재명 후보와 지금 차이가 많이 나시는데 어떻게 진짜 이기실 수 있는 어떤 전략이라는 게 있으실지 궁금하고 싶은데 두 번째 입각에서는 이런 경우에 만약에 질이 될 경우 보수에서 지지율이 좀 나올 수 있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말씀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민주당에게 지역구 표를 던지고 본인들에게 비례를 던지라는 식의 어떤 사실상의 전략적 움직임을 하면서 제가 봤을 땐 정치적으로 이중대 역할을 자임했었기 때문에 그런 배신감이라는 것이 그쪽 진영의 유권자에게는 있을 수 있었겠지만 잘 아시는 것처럼 국민의힘의 지금 주류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준석한테 당을 나가라고 등을 떠밀었고 대표직에서 잘라내기 위해 가지고 더러운 술수를 썼고 그리고 제가 나갈 때까지도 이준석이 나가면 지지율 오를 거니까 잘 됐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해왔던 사람들입니다. 지금 와가지고 그들의 입장을 철회하지도 않은 상황 속에서 그런 배신자 담론 같은 걸 꺼내든다고 해가지고 어느 누가 그것이 뭐 현실적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과거 심상정 후보나 정의당의 사례와는 확연히 다르다. 저희는 이중대로서 국민의힘의 떡고물을 받아먹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는 국민의힘이나 아니면은 기성 정치인들의 나쁜 행태를 비판하고 저희는 대체 세력이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연히 다른 어떤 그런 색채를 가지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전 투표 저녁날 예. 코에스 강남인데 방문 우리와 단일화 맞추겠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뭐 서울에서 한번 우리 당원들과 지지자들과 함께 집중 유세를 할 타이밍이 왔다 이렇게 생각해서 저희가 위치를 고른 것이고요. 원래 강화문 관장을 검토했으나 유세차 진입 등이 어렵다는 이야기 때문에 현실적인 이유로 선택하겠고요. 저는 뭐 저희는 애초에 단일화 네, 다녀왔습니다. 네, 좋네요. 녹화하는 거하고 문을 열어줘. 더워서? 아니, 녹화하는 거. 배 돌릴까봐. 아, 제가 배를 올리고 있어. 다시 가방에 보여줘. 이게 에어컨을 묻었으면 어쩌래. 네. 그 정도로 서로 외출하는 것도 아니고. 네. 나도 그 물을 이렇게 쓰기 위해 썼을 것 같고. 네, 그러시면